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먼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아침엔 4발, 점심엔 2발, 저녁엔 3발인 것은? 너무 어렵나? 정답은 인간이죠. 그리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스핑크스가 냈던 수수께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간, 우리죠. 비슷한 방식으로 책을 연결해 볼게요. 인간의 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놓고 어울리는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선 아침!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판매되고 있는 책. 임신, 출산, 육아, 내백과 삐뽀삐뽀 119. 이거 아이 키우는 집에서 웬만하면 다 있죠. 제가 부모는 처음이라서요. 이런 이유로 사전까지 찾아본단 말입니다. 내 아이 잘 돌보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점심. 점심에는 읽을 책이 널리고 널렸죠.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비롯해서 운동방법, 건강법 등등등등. 이 사전들이 영어사전, 국어사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전을 찾아가면서 아침, 점심을 보내고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저녁, 뭘 보죠?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까 필요 없나요? 그동안은 내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사전까지 펼쳤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도 사전 정도 펼쳐주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 부모를 위해, 그리고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 사전을 펼치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젊고 튼튼하고 펄펄 뛰는 모습만 봤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눈앞에 늙고 힘없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각하는 순간은 이미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뿐인가요? 내 옆에도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마찬가지로 이걸 자각하는 순간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절박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어디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고 내가 가진 정보도 없고 급한 대로 책을 좀 펼쳐봐야겠는데 당황스럽고 마음만 급해서 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누가 나타난다? 사기꾼. 꼭 이럴 때 나타나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망할 놈들. 인간에게 저녁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리 준비할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알아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식 정보를 쌓아놓고 있다 보면 우리 앞에 등장할 녀석의 충격이 조금 덜할 것이다.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책,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치매 가족 가이드북, 절대지식 치매 백과사전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스마트 비즈니스, 저자는 홍경환, 페이지 수는 564페이지입니다. 자, 이 책을 읽어봐야 할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정도로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책이 백과사전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그런데 참 난처한 것이 이 책을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전을 리뷰한다? 이거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사전인데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감사하게도 저자께서 제대로 도와주셨습니다. 머릿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써놓으셨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왜 썼는지,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우와, 정말 이러다가 저 같은 리뷰어들 씨가 마르게 생겨. 그래서 영상 후반에 머릿말을 발췌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괜찮죠? 그 전에 제가 발견한 이 책의 장점 몇 가지 소개드리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저자께서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정말 찐이에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간병을 9년째 하고 있는 저자가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 수십 권의 서적을 탐독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는 직접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나 소주제 배열 등이 다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 실제로 궁금해 봤기 때문에 그것들만 찾아서 정보를 담았다 보니까 사전이 된 거다.
배도 고파본 사람이 아는 거고요. 몸도 아파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정리, 요약한 사전. 그래서 모든 소주제의 제목이 대부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와 망상은 왜 생겨날까? 실어증은 왜 생길까? 치매 환자는 왜 바지를 내릴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런 식인데요. 함께 목차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보시죠. 외형은 사진답게 두툼하고 큼직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총 6개의 파트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 뇌의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요. 세 번째는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간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와 법률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약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덧붙이고 싶은 말까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백과사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매우 많은 양의 지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거 지식이 너무 많으면 딱딱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내용을 무조건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요게 제가 여러분께 이 사전을 소개해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껍데기는 사전인데 그 안에 에세이가 끼어있는 형태다. 뭔 소리야?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들과 그와 관련해 생각을 정리했던 과정을 지식과 함께 담아냈기 때문에 에세이 형태의 서술이 중간중간 튀어나옵니다. 제가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뭐죠? 바로 공감이죠. 이는 내 주변에 치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녁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치매라는 주제만으로 공감을 시도했다? 요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저자께서 대중문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례와 예시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등장하는 것들이 다양한 매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메멘토, 뷰티풀 마인드, 내 머릿속의 지우개, 영화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에 관한 이야기, 문학작품 중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도 등장하고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아몬드도 등장합니다. 거기에 카레라이스의 기원, 요런 식의 깨알 지식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지식 한가득. 당연하지, 사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치매에 걸린 사람이 실종되는 이유, 요거를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이유하고 묶어서 설명한 부분이 정말 찰떡같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1장에서 뇌의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론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펼쳤는데 읽는 내내 제가 지식으로 샤워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쉬운 설명으로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줬습니다. 사실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CT, MRI 다 찍는 거 보면 잘 모르지 않나요? 그냥 돈 벌어먹으려는 수작질? 요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책 덕분에 이 세 가지의 명확한 정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나만 몰랐나? 아무튼 매우 섬세한 시각으로 치매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지려는 책.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장점만 늘어놓으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단점도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지식 정보서에 에세이를 뿌렸다. 요게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 둘이 적당하게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균형이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바로 이야기 중에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하는 저자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물론 책의 방향을 뒤틀어 버릴 만큼 큰 줄기는 아니거니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제도권에 바라는 치매 관련 제도에 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도를 조금만 더 낮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찌되었건 지식정보서를 펼쳤거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정치라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다가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자리를 떠나버릴 정도로 정치인을 혐오하기 때문에 지식정보서를 읽는데 갑자기 정치가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까르보나라 먹는데 청국장 주는 것 같은.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머릿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드리는 방법 중에는 저자께서 직접 소개한 머릿말을 읽어드리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읽어볼게요. 이 책은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보호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면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치매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려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잔뜩 써놓으면 보호자들은 더 괴롭습니다.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인데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잔뜩 나열해 놓으면 보호자들은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뇌세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뇌세포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잘못된 지식을 독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기에 초반에는 뇌세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 사용합니다. 책을 부분만 살펴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부분만 읽으면 잘못된 상식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치매 가족들의 일상은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긴장하며 자야 합니다. 보호자가 잠든 순간 환자가 집을 나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된다거나 모든 치매 환자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돌봐준다면 치매 가족들의 고통도 눈 녹듯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수레바퀴 자국에 있는 붕어에게 강물을 끌어다 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는 그날까지 오늘의 치매 환자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으며 모든 환자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하고 돌봐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강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한 바가지의 물로 붕어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 치매 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이 몇 가지 요령만 터득한다면 그 요령은 보호자들에게 한 바가지의 물이 되지요. 이 책은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 그리고 치매가 걱정되는 예비 환자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치매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들이 바뀔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치매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치매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치매 증상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아니 일주일처럼 보내는 수많은 치매 가족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자는 이 책을 징검다리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만한 단어죠. 지식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 책,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